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일단은 미중 관계가 좀 극악으로 치달으면서 또한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잭슨 홀 발언이 있었죠. 그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을 거라 예측을 했었지만 사실 그 변동성 이상의 지금 변동성이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사실 파월 의장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발언이 나오면 잘 되면 쏘쏘 정도, 안 되면 박스권 흐름 정도로 예상을 했던 부분이지만 생각지도 못한 중국의 반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의 보복 관세 그리고 트럼프의 폭풍 트윗 등으로 미 증시가 전주에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3% 이상의 흐름을 보였고 또 장 막판에 이제 트럼프 자체가 이제 중국의 보복 관세를 더 하겠다라는 강한 어조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국내 시장에 충분히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오늘 증시를 보면서 너무나 비이상적이고 너무나 좀 짜증스럽고 괴로운 게 뭐냐면 사실 코스피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합리적이었어요. 충분히 합리적이었고 예를 들면 마이너스 1.5% 하락도 국내 증시는 2일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 하락에 대한 충격을 흡수할 만한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었는데 코스닥은 거의 의도적으로 주가를 빼버리는 모습이 너무나 좀 짜증스럽고 주식시장이 좀 화가 나더라고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스닥 150 종목에서 예를 들면 셀트리온 마이너스 8%를 냈는데 이 코스닥 150 종목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공매도 플러스 프로그램 매도 집중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갖다 때렸어요. 어떻게 150 종목 중에 예를 들면 빨간색 종목이 4개인데 이것도 1%를 안 넘어요. 그냥 의도적으로 아예 빼버렸습니다. 지수를. 그냥 지수를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나 짜증스럽고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오늘 150이죠. 코스닥 150 상위를 보면은 솔브레인 하나, 그리고 RF, HSC 하나, 코롱 티슈즈는 오늘 상패 확정돼 버렸으니까 정지니까 모르고, 그 다음에 녹십자셀 150이 맞나? 4개, 5개, 6개 아니네요. 이게 150이 아니라 전체고 150은 2개, 3개, 4개, 딱 4개 종목이고요. 나머지는 기본 5%에서 8%, 10% 이렇게 빼버리니 어떻게 지수가 버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기준에서는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방어를 해버리고요. 너무나 이제 대외 환경과 리스크에 너무나 취약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여실히 나왔다 생각을 하고, 오늘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스윙 매매에 있어서 이걸 해야 되나, 스윙을 매일매일 스캘핑이나 단타 칠 수 있어요. 칠 수 있고 이걸로 수익은 내는데 비중 베팅을 못 합니다. 비중 베팅이 안 되는데, 그래서 스윙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비중을 실어 놓으면 자꾸 이런 대변수에서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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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트레스성이 강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빼도 적당히 빼야 되는데,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를 들면 항상 보고 있는 게 장중에 환율 그리고 선물, 코스피죠. 코스피 200 선물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선물, 그 다음에
환율 이렇게 본다. 첫째, 환율 장중에 안정됐어요. 안정. 환율이 장중에 안정되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첫 번째예요. 뭐 급격한 하락이 없었단 말이죠. 두 번째, 뭐 나스닥 선물 아침에 1.5%까지 빠졌던 게 장중에 마이너스 5%, 0.5%까지 회복했으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야죠. 셋째, 중국이죠. 중국 증시 하락하고 회복했다가 2시에 좀 빠지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근데 0.3% 빠졌다고 국내 지수를 오후장에 마이너스 3% 이상 급락시켜 버리는 게 오늘은 좀 이렇게 말을 좀 합니다. 이게 문제가 많아요. 아무래도 그간 이제 지수가 바닥에서 상승하는 과정 속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털어버린 걸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해보고, 둘째, 쌍바닥을 만들기 위한 뭔가의 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과정 속에서는 항상 투매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과정에서는 투매가 없지만 내일이나 내일 모레, 뭐 오늘은 야간 선물이, 지금 미국 선물이 상승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단기적으로 반등 이후에 뭐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투매가 한번 또 나올 것 같습니다. 투매가.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가지고 있는 종목을 다 매도를 쳐서 뭘 한다라는 것보다도 가지고 있는 현금을 최대한 아꼈다가 이번에 나오는 투매에 그때는 이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 이제 뭐 급락을 해서 종목을 막 주워 담다가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했죠. 뭐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계좌에서 돈을 빼버렸어요. 돈을 빼버리고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1차 투매가 어딘지 일단 확인을 하고 종목을 좀 선별해서 매수를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은 뭐 오늘 시황 전에 좀 약간 한풀이 한 것 같아. 죄송하고 뭐 너무 짜증이 나서 그랬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갈게요. 전일 미 증시를 보면 간단하죠. 중국의 이제 보복 관세 말이 나오고, 사실 개파락 이후에 파월 의장 연설 이후에는 또 상승했어요. 결국은 문제는 트럼프 입에서 시작은 폭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 자고 일어나자마자 트윗을 날린 것 같은데, 콜드랍니다. 중국에서 전화가 왔대요. 협상하자라고. 이 말에 또 나스닥 선물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저 먼 나라의 이 정치인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좀 이런 게 반복이 되네요. 그래서 스윙이 굉장히 짜증나고 어렵습니다. 뭐 지표나 뭐 그런 걸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어려움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지금 지소미아 폐기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시장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핵심은 미중에 문제 있고 그의 키는 트럼프 입에 달려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시는 쌍바닥을 어떠한 형식으로 만들어 나가는지 지금 봐야 될 거고, 쌍바닥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수급의 방향과 산업의 방향에 따라서 유연한 포트 교체가 지금 필요합니다. 산업의 방향, 지금 산업을 정해놓고 이 산업에서는 진짜 폭락을 해도 안 팔아야 될 종목이 있고, 폭락을 하면 던져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포트를 교체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일정이 이제 아까 저도 이제 영상을 좀 늦게 찍은 거는 코오롱 티슈진 상패가 확정이 되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고요. 확정이 됐고 앞으로 15거래일 재심사 안 되면 그냥 상장 폐지입니다. 이게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제약바이오에 한 번 더 폭풍으로 다가올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월요일장 가봐야 될 것 같고 29일 날 또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걸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원만하게 풀려야 IT 쪽이 좀 원만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수급만 보고 네, 바로 좀 넘어갈게요. 일단 코스닥 보면은 프로그램에서 이제 합계 1600억, 그 다음에 일반 현물에서 1100억 엄청나게 던졌습니다. 그냥 던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IT 쪽 폭탄, 제약 폭탄 다 폭탄이네요. 그냥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우량 쪽으로 보면은 아는데 이거 코스닥 150 던진 거예요. 이게 코스닥 150 그냥 갖다 던져버렸습니다. 이러니 오늘 지수가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죠. 자, 지수 한번 볼게요. 코스피는 어찌어찌 바닥을 만드는데 코스닥이 4% 하락을 했죠. 아래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이 지선을 깨고 올라올 수도 있죠. 근데 결국은 여기에 중심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심선을 한번 깼다 하면 이 중심선에 올라오면 또 저항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올라왔다가 맞고 밀렸다가 여기서 바닥 잡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급락이 많다 해서 바닥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여기를 쌍바닥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죠. 또 어떠한 이벤트가 터질지. 자, 종목 보고 넘어갈게요. 종목들이 뭐 개인NN이 이쪽에 가면 되고 일진머티리얼스, 맥패스 이렇게 보죠. 에비세미콘 메인을 좀 우량주 관점에서 좀 넣어야 될 것 같네요. 종목들을. 그래서 HP 테크놀로지까지 이쪽으로 넣고 그 다음에 후성, 자, 일진 머티리얼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방송에서 수소차 대신 전기차를 좀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종목 중에서는 일진 머티리얼즈를 좀 보고 있어요. 일진 머티리얼즈를 보고 있고 뭐 매수 매도를 따로 한 건 아닌데 시장 대비 오늘 강한 모습 그리고 시간에도 강했기 때문에 일단 장기평선 돌파하는 흐름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최근 수급은 상당히 양호한 모습입니다. 동박 관련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이 부분에서는 뭐 손절을 여기다 주던지 이 부분 안에서 매매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일단은 미 선물이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에서는 지금 제일 대장이 네페스예요. 네페스가 치고 올라가는지 보고 부대장 에비세미콘, 테스라가 있죠. LB세미콘이 요 며칠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해서 대충 한 10%가 지금 급격하게 빠졌고 오늘 하루만으로 8.6%가 빠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돌리려면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이. 이때도 급락시켜 놓고 눌렸다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올지. 근데 이제 또 이 구간이 또 매물이 쌓였기 때문에 보유자라면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덕산 박스권 흐름 보이고 있고 21선 생명선을 볼지 아니면 이 121선을 생명선으로 볼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도 이 구간을 돌파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HP 테크놀로지
반 매도하고 이제 반은 보는 종목인데, 일단은 뭐 바닥은 잡은 것 같아요. 이 바닥 구간을 이 추세의 연장선까지 보면서 이때 이제 매수가 들어갔으니까, 또 이 구간이 바닥 구간이지 않나. 그 21선 돌파, 눌림, 돌림 이렇게 되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 쪽에서 오늘 일정 부분 좀 매도를 하고 보려고 했는데, 매도가 좀 안 됐을 부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장 초반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오후에 좀 급격하게 밀렸는데, 이제 아마 5원, 10원 뛰기 종목이라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노선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상승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밀리면 이런 구간까지 밀렸다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단지 지금 오늘 좀 눌림이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래량은 네, 적은 상태에서 좀 눌렸기 때문에 내일 반등 봐야 될 것 같고, 1040원이 깨지면 하락폭은 엄청나게 깊어져요. 이거는 1400원 깨지면 무조건 손절입니다. 이거는 1040원 깨지면 하락폭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뭐 큰 무리 없다 생각을 하고요. 뭐 한창 재지라든지 네, 이쪽도 바닥 잡아간다라고 보고, 남성알루미늄도 좀 테마적으로 네, 문제 없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후성, 지금 이제 소재 관련해서 후성 결국은 10,000원 넘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 만들었다면 이 거래량이 동반되는 슈팅이 한번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 슈팅이 나올 때 어찌됐던 매도를 하고 차익 실현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10,000원권 위를 보고 있어요. 뭐 동진 세미캠도 같이 터질 거고, 경인 양행도 같이 터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상승할 때 함께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풍국주정 하나만, 네, 풍국주정 하나만 수소차 보고 있는데, 얘는 여 밑에서 한번 잡아보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지금 보는 게 현대바이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90% 이상 빠졌을 때 한 8, 90% 이상 빠진 종목들 본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현대바이오 관심으로 갖고 있는데, 이 구간 안 깨야 돼요. 이 구간 안 깨고 반등을 보고 있어요. 근데 내일 티슈진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투역수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둘 다 엄청 밀렸네요. 엄청 쌍바닥 잡고 올라가는지, 지금 뭐 여기서 뭐 손절을 하고 뭐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종목들이 낙고가대인데. 그리고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 현대건설은 중장기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여기서 빼고요. 종목이 많으니까 현대엘리베이터 일단 빼고, 아나티 빼고, 인디에프 일신 석재만 볼게요. 지금 경합주 중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안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강하게 나왔으니까 어디 61선 정도 강한 반등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오고 있다 정도로만 보입니다. 지금은 경력주의 탄력이 그렇게 세지는 않네요, 최근에. 그리고 테림포장 위에서만 매매를 하고 지금 매매를 안 했어요. 내일 본입찰 날짜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 같고, 내일 만약에 얘가 꺾여버리면 끝이에요. 이거 종목 내일 이슈가 나오니까 보유자들은 매도하는 걸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보다는 매도. 그리고 유니온 오늘 상승을 해서 시초가에 전량 매도하고, 지금 이 구간이죠. 이 구간대 이렇게, 이 구간대일 거예요. 매수가 됐다면 이 구간대 이제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시간 외에 일단은 제가 문자를 하나 드렸었어요. 이게 뭐 바로 이제 미중 뭐 일이 터져가지고 시간에 매도라는 말을 드렸는데, 뭐 이번에 뭐 매도 안 됐으면 또 밀리면 또 사면 돼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반등의 폭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죠.
반등의 폭은 이 정도로 또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매물이 쌓이면 이제 반등의 폭은 이 정도 선에서 여기까지 밀렸다가 그래서 또 밀리면 다시 이 종목을 볼 예정이에요. 이 종목은 다시 볼 예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OLED 쪽은 있으니까 빼고, 뭐 테스나도 함께 볼만합니다. 나중에 다 제자리 찾아갈 거예요. 이 종목들 나중에 다 제자리 찾아갈 거고, 그 다음에 캐몬 시간 외에 한 3% 올랐는데 지금 모양이 참 잘 만들어진 종목입니다. 곧 얘도 한번 터질 모양을 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예를 들면 장기 입장 위로 갭 떠서 출발하면 뭐 바로 잡아봐도 무방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평선 청배열에 위로 떴기 때문에. 그리고 넥스트 PT 뭐 따로 이제 뭐 이걸 보는 것보다 시노펙스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노펙스가 오히려 간다면 시노펙스가 갈 확률이 높겠습니다. 그러면 넥스트 대신 시노펙스로. 네, 이렇게 오늘 장 정리하고요. 시장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뭐 시장의 중심은 저는 지금 5G, OLED, 비메모리, 그 다음에 IT, 반도체, 소재입니다. 이 안에서 기회를 찾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외 종목들은 뭐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실적에 뭐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것 뿐이고 추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중은 이런 쪽으로 하되, 단기 트레이딩은 시장 중심주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